자, 오늘 교재 리뷰해 줄 책은, 자, 두 가지거든. 이제, 절대 등급이라는 거랑, 이제, 알다시피 1등급 수학. 자, 요렇게 두 개야. 자, 절대 등급하고 1등급 수학 둘 다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블랙라벨하고 비슷한 정도, 혹은, 뭐, 인지도는 조금 안 되겠지만, 뭐, 인지도든, 아무튼, 교재 수준이든, 너희가 학습해야 되는 시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그런 교재다, 맞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블랙라벨을 리뷰를 했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해줄 거거든. 자, 이게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도 꽤나 있어. 근데 둘 다 풀어봐도 괜찮지만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건이나 그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푼다라면 무엇을 풀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겠지. 뭐 요거는 개인적인 쌤 생각이긴 한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쌤은 절대 등급을 선택할 것 같아. 왜 절대 등급 선택할까? 뭐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책을 펼쳐보고 너희가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야. 책을 보면 자,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면 꽤나 이제 문제집에 어떤 여백이 조금 있어. 여백이 있고 그리고 문제집이 가독성이 좀 좋아. 책 구성이 굉장히 좀 심플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 뭐 이제 연습장에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책에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뭐 여백도 있고 뭐 되게 깔끔해. 심플하고. 그래서 책을 푸는 입장에서 그냥 소위 너희들 말로 조금 풀 맛이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있는 건 맞아. 근데 1등급 수학은 이제 절대 등급에 비해서는 되게 좀 오래됐지. 오래되다 보니까 책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촌스럽다는 느낌? 살짝 그런 것들도 있어. 보일지 모르겠다. 구성 같은 걸 보면 내부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감도 그렇고 여백 같은 거 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조금 더 풀고 싶다라는 느낌의 책은 아니야. 물론 뭐 책이 어려워서 풀기 싫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일단 책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조금 더 절대 등급이 조금 더 깔끔하고 예뻐. 그래서 이제 좀 더 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일단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이제 첫 번째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보통의 심화서들이 그렇듯 얘네들도 A단계, B단계, C단계, 혹은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 문제가 될 거야. 심화서에 어울리지 않는 쉬운 문제가 있겠지.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차이점은 1등급 수학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 문제가 좀 들어있는 단원이 있어. 이제 적분 같은 단원 가면은 조금 까다로운 적분 계산, 뭐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 일단 미적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오늘은 미적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줄게. 그래서 적분 단원 보면 조금 계산 문제들이 들어있는 반면 절대 등급은 그렇진 않아. 뭐 그렇겠지, 그치? 이 책을 푸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니까 굳이 계산 문제까지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 문제 유무도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단계 문제는 문제 수라든지 난이도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비슷해.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이 풀어보면 둘 다 수준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좀 비슷할 거야. 비슷한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제 차이점이 뭐냐면 1등급 수학이, 자, 요거를 보면 절대 등급은 A, B, C라고 되어 있고 1등급은 이제 실전 유형이라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자, 1등급 수학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 내가 그러면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푸는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일단 알고 가는 거잖아. 그걸 아는 것도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 그치? 그런데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유형의 분류라는 게 없어. 자, 그러면 유형의 분류가 없다라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역시나 이 책을 공부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한 입장에서는 쌤은 개인적으로 유형의 분류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이쯤 공부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이 단원에 이러한 개념을 묻는 것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일단은 유형의 분류가 있고 없고가 두 번째 단계에서 차이점. 자, 그리고 이제 심화서니까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좀 의미가 있겠지. 그러면, 자, 1등급 수학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여기 보면, 보일라나? 자, 1등급 기출 유형이 있고 1등급 도전 문제.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 자, 기출 유형은 말 그대로 기출 문제가 있어.
교육청 기출도 있고, 수능평가도 있고, 뭐 사관학교, 경찰대. 이렇게 아무튼 기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1등급 도전 문제는 이제 기출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나름 출판사에서 준비한 심화 문제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진 않아. 사실 보면 여기에서도 기출 표현만 안 했지 숫자 하나 바꾼다든지 아주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작 문제인 척 하지만 여기에서도 기출 비중이 쌤이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적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블랙라벨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심화서에서 기출 문제는 3단계 문제,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는 보통은 기출 킬러 문제나 중 킬러 문제 얘네들을 베이스로 이제 똑같은 문제를 쓸 수도 있고 아주 약간의 수정을 거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성의 있게 수정을 해서 아이디어나 상황만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조금씩이라든지 구성을 변형해서 꽤나 괜찮게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아무튼 기출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는 공통점이야. 자, 근데 이제 여기 절대 등급에서 이제는 C단계. 자, 여기에서는 딱히 뭐 기출이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이제 최상위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네들은 보면 특징이 사실 여기 보이는 문제들 다 기출이야. 다 기출인데 얘네들은 기출이라는 표현을 안 해줘. 이것도 이제 문제집의 어떤 특성이야. 기출 문제라는 건 저작권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뭐 몇 년도 교육청 문제다. 몇 년도 수능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어떤 문제집은 표현을 안 해줘. 근데 이제 절대 등급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1등급 수학에 비해서는 기출의 비중이 커. 어느 정도 크냐면 쌤이 얼핏 이렇게 훑어보면 거의 다가 기출인 것 같아. 기출 킬러 문제. 그래서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90%에 근접하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 적어도 미적분만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늘 리뷰를 하면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음에는 이제 교재 리뷰 말고 고2의 어떤 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은데 아무튼 기출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 직접 범위를 공부하는 고2 입장에서는 내신 심화를 준비한다는 거를 수능하고 연계성을 당연히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심화 문제를 풀 거면 그래도 출처 불분명한 거보다는 그래도 수능이나 평권이나 혹은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등등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는 뭐 절대 등급이 쌤은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뭐 단점은 없을까? 단점도 있지. 이게 각종 심화 문제집에서 볼 때마다 쌤이 느끼는 건데 이게 킬러 문제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또 사실은 어떤 문제들 간의 서열, 난이도가 분명히 차이점이 크거든. 연도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크고. 그러면 기출 중에 킬러 문제 중에서도 조금 극상의 킬러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문제를 조금 대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자꾸 어떤 그러한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려운 어떤 심화 킬러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집 한 구석에 쓱 밀어 넣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이게 그렇게 풀어봐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현역 고3들도 꽤나 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곱씹어보고 풀었던 것도 다시 못 풀기도 하고 좀 되게 좀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지 그 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심화 문제집에 어떤 C단계 귀퉁이에 넣어주고 모르면 답지 보고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넘어간다? 이렇게 공부하기엔 조금 아까운 문제지.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구나. 내가 못 풀어도 괜찮아. 대신 답지를 보든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꾸역꾸역 이해하고 다시 내가 또 도전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내 걸로 마스터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구나. 혹은 내가 좀 열심히 했고 잘해서 심화 문제집을 풀지만서도 아직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기에는 내가 아직 버겁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좀 거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맞지? 어떤 책을 선택할 때 그 책을 다 풀면 좋긴 한데 뭐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몇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뭐 어떤 큰일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풀면 좋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극상의 난이도의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표현을 해주는 다른 페이지에 구성을 하든 뭐 A, B, C가 있었으면 뭐 S 단계라고 해주든 이런 표현을 해줘서 충분히 어떤 그 문제의 난이도가 극상이다라는 걸 좀 표시해주면 좋겠어. 쌤은 개인적으로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 자꾸 수능 킬러 문제 30번들이 문제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야. 그 문제들 굉장히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 얻어낼 실전 개념, 발상, 표현, 아이디어 되게 공부할 거리가 많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아무튼 조금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냥 혼자 푸는 문제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을까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기 그렇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절대 등급에서 지금 보면 접선과 그래프라는 여기 이제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파트잖아. 여기 C단계 문제를 보면 8문제야. 8문제인데 쌤이 보니까 2번이랑 8번 문제 요거 두 개는 되게 좀 어려웠던 거야. 그래. 뭘지 모르겠는데. 그래. 아무튼 되게 어려웠었던 킬러 문제인데, 나머지는 좀 해볼 법한 거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을 법하고, 근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따로 좀 카테고리를 구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1등급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똑같아. 이제 블랙라벨도 그랬고, 사실은 보통 심화서들이 가지는 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조금 문제점, 아쉬움, 그런 것들이지. 극상의 킬러 문제를 그냥 쓱 집어넣는 거는 조금 별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게 가장 어려운 마지막 파트에 구성이 되면 괜찮은데, 블랙라벨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투스텝에서 뭔가 이 책을 푼데, 뭐 1, 2, 3라는 난이도가 있다라면, 투스텝에 그런 문제를 쓱 집어넣는 거는 조금 굉장히 별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점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집은 보통 투스텝에서 너희가 이제 내신 대비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블랙라벨도 그랬지만 이 책들도 부피감이 되게 작아. 얇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끝냈을 때 시험 범위 내용을 작성하고 한 사이클을 돌린다 생각하면 뭐 요 정도 분량이면 쌤 생각에는 시험 범위면 요 책의 반 정도 되겠지, 그지? 중간이든 기말이든. 되게 좀 수학에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작정해서 푸는 아이들은 보면 빠르면 3, 4일, 늦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사실 이 책 가지고 뭐 2주, 3주 푼다 그러면 안 돼. 이해되지? 요런 정도는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시험 1주 전에는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실전 시험을 연습해 본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면, 시험 한 3주 전에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요런 것들 2권, 뭐 블랙라벨까지 포함하면 3권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한 시험 4주 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3주 동안 블랙라벨 절대 등급 1등급 수학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섭렵을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잘 정리하고 또 암기 과목에도 신경 쓸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괜찮지 싶어. 물론 이제 그 전에 뭔가 많은 것들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치?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두서가 없긴 한데, 뭐 절대 등급이든 1등급 수학이든 괜찮아. 둘 다 심화서로서 괜찮은 책이고, 굳이 둘 중에 비교해서 선택한다면 쌤은 개인적으로 절대 등급. 이유는, 첫 번째는 책 구성이 조금 풀맛이 난다라는 거. 공간에, 풀이 여백도 조금 더 있고, 뭐 글자 폰트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뭐 조금 과하게 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거의 90% 가까이가 킬러 문제,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기출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1등급 수학보다는. 그렇다고 1등급 수학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굳이 선택한다면, 이건 객관적 기준 아니야. 쌤 개인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블랙라벨, 절대 등급, 1등급 수학 셋 중에서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등급이나 블랙라벨 둘 중에 뭐 굳이 내가 푼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생이라면 절대 등급 먼저 풀 것 같아. 근데 너희들 다 동의하지 않을까? 어떤 책을 폈을 때 가독성이라는 부분? 그지? 인간 교재 같은 것도 요즘 되게 예쁘게 가독성 좋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들도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물론 문제집의 수준이나 문제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당연히 가독성을 포기하고 양질의 문제집을 선택하겠지. 근데 크게 차이가 없다라면 가독성이라는 부분도 무시는 못할 부분인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책에 대해서 이제 미적분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수원수투가 좀 더 기준이 되었었고, 요번에는 미적분이었잖아. 다음 교재를 리뷰할 때는 쌤이 수상화를 기준으로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해볼게. 자, 아무튼 이제 미적분이다 보니까 역시나 수능 직접 범위고, 이런 심화서들에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도 책 선택에 되게 중요한 부분 같거든. 중요한데.
무분별하게 조금 극상 난이도의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별로지 않냐.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 그럼 쌤 문제를 풀 때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기준을 하나 잡아준다면 이런 건 있겠지. 이제 미적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 파트랑 적분 파트에서 극상 난이도의 킬러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 단원이 들어가기 전, 미분이 들어가기 전이면 상가함수 극한까지가 될 거잖아. 그치?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를 가릴 게 없어. 다들 그냥 적당히 풀만한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쭉 다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미분이 접어들어서 뭔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 쇠하다. 그치? 근데 답지를 봤는데 풀이도 엄청 길고 너무 좀 버거운 느낌이 든다라면 문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지. 뭐 어플 잘 돼 있잖아. 찍어보면은 뭐 기출문제면 사실은 보통 다 나오잖아. 그치? 몇 년도 뭐 어디였었고. 그럼 보통 2017학년부터 19학년도까지 30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야. 뭐 평권이도 수능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저 거기에 어떤 걸리는 어떤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뭐 1차적으로 걸러줘도 본인 수준이 아직 좀 힘들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쌤도 수업할 때 조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수업 때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제들을 다뤄주는데 되게 이런 거지. 무책임하게 다뤄주는 건 별로라는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끝.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도 내신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 그리고 내신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공부할 거리가 많은 문제만 선별해서 걔네들을 조금 깊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지. 모든 뭐 킬러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2학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3학년 때 해야 되는 공부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근데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데 있어서 기출 문제의 비중이 높은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학교마다 내신 시험의 스타일이 달라서 이게 참 정답은 없어. 이제 근데 뭐 그리고 참 이 얘기는 안 했고 이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 요 절대 등급하고 1등급 수학 두 개를 풀어보면 미세하게나마 절대 등급이 1등급 수학보다는 조금 더 트렌드한 것 같아. 문제 유형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적분 파트 보면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구분구적법이랑 그리고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사실 되게 예전에는 중요한 소재였고 거의 중킬러가 많이 다뤄지는 그런 소재의 파트였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단원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이제 미적분에 편입되면서 이과 전용 범위이기도 하고 예전엔 아니었거든. 뭐 그 전 교과 과정에서는 미적분 원에 있었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문이과의 어떤 구분이 없었던 주제였다면 지금은 이과만 배우는 주제야. 뭐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 파트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 그러면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개수가 1등급 수학보다는 좀 더 적은 것 같아. 뭐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랑 이에 대한 도형 활용 문제는 여전히 중요시 되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옛날스러운 문제들이 있어.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그래. 기니드 문제도 있고, 부피를 이제 급수로 나타내서 이제 빈칸 채우는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잘 안 다뤄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1등급 수학에서는 여전히 한두 문제씩 들어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자료나 프린트 봤을 때 유독 좀 옛날 어떤 기출 문제들의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다. 혹시나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뭐 그러면 1등급 수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문제 구성이나 트렌드가 1등급 수학이 좀 더 올드한 거는 맞는 것 같아. 절대 등급이 좀 더 트렌드하고 나온 지 사실은 그렇게 몇 년 되진 않았으니까 1등급 수학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두 개 이제 책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 1등급 수학이랑 절대 등급. 뭐 결론적으로 둘 다 괜찮은 책이야. 사실 심화서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지? 괜찮고, 뭐 하나만 선택한다면, 쌤은 개인적으로 절대 등급을 조금 더 추천하는 것 같다. 알겠지? 아무튼 이 책을 활용하는 건 보통 언제가 될까? 자기 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났고 어느 정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리뷰했던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플 교과서나 내신 고쟁이 그리고 마더텅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문제집까지 어느 정도 끝났다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좀 더 얇은 책으로 스피디하게 시험 범위를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같은 목적으로 그 3학년 이제 수능 특강 EBS 알지, 그지? 그것도 괜찮거든. 약간 2학년에 풀었을 때 3스텝 문제들은 이제 요런 거에서 심화서에서 다루는 문제랑 같은 어떤 난이도로 느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걔네들은 기출은 아니니까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 연계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는 한데, 뭐 학교마다 달라. 사실, 뭐 그렇지. 경신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부교재를 이제 수능 특강 3학년 교재로 쓴단 말이야. 이제 학교에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부교재로 쓴다라든지, 학교쌤이 언급을 한다라든지, 뭐 아무튼 아니면은 뭐 본인이 조금 더 풀어볼 여유가 있거나 여력이 된다라면 2학년 때 3학년 수능 특강을 풀어보는 거는 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 같고. 됐지? 아무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